한약재로 사용하는 쑥은 애엽이라 부르는 약쑥, 인진호라 부르는 사철쑥, 청호라 부르는 개똥쑥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인진쑥, 본초명 인진호는 원래 사철쑥을 기원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약재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동의보감용으로 더위지기를 한인진이라 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철쑥은 진짜고 더위지기는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인진, 즉 더위지기는 인진호의 대용품으로 보고 효능이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진쑥 제품이 이 더위지기를 사용하고 있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인진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간에 좋은 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 간에 좋은 한약이요?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 거 아닌가요? 예전부터 황달 등 간질환에 쓰이던 한약이 있습니다. 바로 인진쑥, 인진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진쑥이요? 인진쑥 먹어도 효과 없던데? 그동안 인진쑥을 드시고도 효과가 없으셨다면 진짜 인진쑥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쑥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진쑥의 효능과 함께 진짜 인진쑥을 고르는 방법, 쑥에 대한 이야기와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건강정보 얻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은 봄철에 국으로도 끓여 먹고 떡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봄도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약재인데요. 쑥이라고 하면 몸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쑥 속 식물이 전 세계에 300종에서 한 4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쑥 종류만 해도 3, 40종이 된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효능이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약재 유통을 보면 예전에 중국의 약재가 워낙 귀하고 비싸니까 쓰지를 못해서 대용품으로 비슷한 약재들을 썼는데 그게 잘못 혼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병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우리나라에서 모든 약재가 나진 않잖아요. 원래 약재를 대용할 수 있는 약재들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진쑥이 바로 혼용되어서 잘못 사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비싼 약재라고 하면 더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인진쑥 그리고 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쑥 중에서 한약재로 사용하는 쑥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한약명으로 애엽, 인진호, 청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칡뿌리를 본초명 또는 한약명으로 갈근이라 부르고 귤 껍질을 본초명으로 진피라고 부르는 것처럼 쑥도 애엽, 인진호, 청호 이렇게 세 가지를 한약재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지기 즉 한인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진호의 대용품 개념입니다. 원래는 인진호 사철쑥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더위지기라는 식물이 사철쑥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진호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더위지기를 인진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아마 모기모감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진호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만 쓰는 인진이다 해서 한인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쑥, 뜸을 뜰 때 사용하는 쑥, 약쑥, 즉 한약명 애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엽의 기원은 황해쑥, 그리고 쑥 또는 한쑥의 잎 및 어린 줄기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엽은 온경지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경락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지혈 작용이 있는 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약간의 독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서적에 따라서 독이 없다, 무독하다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쑥은 비교적 독성이 좀 적은데
서양 쑥은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쓴 쑥은 투존이라는 성분의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환각작용이나 중독성이 있어서 외국에서는 쑥이라고 하면 보통 식용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이 쑥을 원료로 만든 술인 압생트라는 술을 먹고서 환각 상태에서 본인의 귀를 잘렸다고 해서 고흐의 술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압생트의 원료가 바로 쑥입니다. 일단 독성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년 지병, 3년 지애. 이 애자는 쑥 애자고요. 7년 된 병은 묵은지, 3년 된 쑥을 구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금 독성을 완화해라 라는 뜻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미리미리 갑자기 3년 된 쑥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런 뜻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쑥이 작용하는 곳은 주로 간이나 기장, 신장에 작용을 하고요. 이 애엽이 한약이 아니라 양약, 특히 일반 약도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한참 처방이 되었을 때가 있는데요. 애엽을 가지고 에탄올로 추출한 위장약이 스티렌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렌 위장약이 한때는 아마 거의 위장약 처방률 1위를 했었나? 그래서 아무튼 병원에 가셔서 위장약을 사셨으면 느껴본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특허가 다 만료되어서 스티렌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많이 처방이 되고 있을 겁니다. 내과 또는 병원의 위장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다. 한약들도 양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 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차가운 것을 잘 흩어내고 통증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맥락을 따뜻하게 하고 지혈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부인과에 아주 중요한 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쑥은 여성분들 아랫배가 차다. 그래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대하, 냉대하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난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엽하고 궁합이 잘 맞는 또는 애엽하고 자주 사용하는 약재가 익모초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익자는 이롭다, 모는 엄마한테 이롭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로운 풀인데 이 풀은 쑥과는 반대로 약간 서늘한 성격이 있어서 만약에 내 몸이 좀 차다, 근데 좀 여성질환이 있다, 자궁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쑥을 사용하시고 내 몸에 조금 열이 있는데 여성질환이나 자궁질환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익모초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같이 잘 사용하는 약재는 이제 악효라는 약재가 있는데 악효의 성질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악효와 애엽을 사용해서 지혈 효과를 좀 더 높이기도 합니다. 이 지혈 효과를 높일 때는 이 애엽을 살짝 태우는 듯 볶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도 실험을 해보면 혈액 응고 시간을 단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쑥 같은 경우는 우리 강화도산 쑥이 유명하잖아요. 바닷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쑥들이 엽6위 발달이 좋고 향이 좋아가지고 강화 사자발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쑥은 이 정도 하고서 다음 개똥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똥쑥의 이름은 개똥처럼 흔하다, 손으로 비비면 개똥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개똥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항말라리아 효과가 있고 항균작용, 항종양 효과,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약재인데요. 한때는 항암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똥쑥이 다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엄청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개똥쑥은 한약명으로는 청호 또는 중국에서는 주로 녹황색 꽃이 핀다고 해서 황화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음인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토양인 약재로 기재된 도서들도 여러 많이 있습니다. 이 개똥쑥 청호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서 아시아 최초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중국의 투유유 교수 덕분입니다. 투유유 교수가 개똥쑥 속에 아르테미신인이라는 성분을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 개똥쑥 청우를 원료로 말라리아 약이 나오고 있죠. 우리 외국 나가고 할 때 처방 많이 받아가시는 그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르테미신인을 개량했다고 할까요? 지금도 말라리아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한때는 코로나 치료제로도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신풍제약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개똥쑥은 효능을 한번 알아보면 폐허열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열은 열인데 허약해서 우리 몸이 피로하다거나 일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열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열을 진짜 열, 실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서 허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허열을 물리치는 약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질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겁니다. 이 학질이라는 게 감염이 되면 열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꼭 감기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잖아요. 열을 없애는 약으로 많이 쓰였고, 그래서 열을 없애려면 성질은 탈 것이고 맛은 쓰고 맵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작용하는 부위는 간이나 담의 경락이고, 열을 풀어주고 더위를 풀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증, 이 증이 찐다는 건데 우리 몸에서 푹푹 찌는 듯한 그런 열감, 뼛속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런 효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진쑥, 사철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계속 인진쑥하고 더위지기, 이 한인지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도록 할게요. 인진쑥의 한약명은 인진호고요. 기원을 사철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진쑥, 사철쑥은 채취 시기에 따라서 봄철에 채취한 것은 면인진이라고 부르고 가을철에 채취한 것은 인진호라고 부릅니다. 이 약재 모양이 다르고, 이 면인지는 어린 잎이기 때문에 솜털이 뽀송뽀송하고요. 인진호는 이제 거의 뽀뽀머리가 맺혀 있는 모습입니다. 소음인 약재로 되어 있고, 약재 분류는 이수 삼습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이수라고 하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소변과 관련이 많이 있고, 이제 삼습, 습을 없애준다, 습이 스며나오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질이 약간 차다. 이 앞에 있던 에어파고는 반대죠. 그래서 쑥이 몸에 찬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쑥이 아니라 뭐 인진쑥을 드시면 안 되겠죠. 맛은 쓰고 맵다. 한인진과 인진호를 구분할 때 이렇게 맛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맛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작용하는 부위는 기장, 위장, 간, 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고 싶은 거는 간과 담의 기로라고 인진쑥을 쓰고 싶은 거죠. 대표적으로 습과 열을 없애준다. 이게 습이라는 거는 비가 오거나 막 눅눅하고 꿉꿉하고 끈적거리는 정체되어 있는 물기를 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이죠. 이렇게 해서 유형의 습과 무형의 열이 합쳐져서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데 이것들을 맑게 해준다. 그리고 황달을 물리친다. 그래서 황달의 성약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뭐뭐의 성약이다 라는 거는 하나 정도에만 이름을 붙여주는데, 황달의 성약이다. 옛날에도 황달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더위지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인진쑥을 잘못 또는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나라 한자를 붙여서 한인진이라고 부릅니다. 인진호의 대용품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효능은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진쑥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향약의 개념이 강하고, 이 약의 작용도 청열약, 그러니까 열을 내려주는 약 개념. 성질은 평하고 맛은 뭐 맵다. 지금 대부분 거의 다 맵고 쓰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맛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맛은 어떤 습기를 건조하게 하고 작용이 주로 아래로 이렇게 씻어내려주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운맛은 뭔가 뭉쳐있는 것을 틀어주는
성질. 매운 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막 땀도 나면서 몸에 한 바퀴 샥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횡한다라고 해서 몸에 한번 싹 잘 다니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맛은 수렴한다고 하죠. 거두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매운 음식을 주로 먹을 것인가, 신맛이 나는 음식으로 먹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매운맛, 뭐를 발산시키고 잘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매운맛 음식을 먹는 게 다이어트 같은 데는 유리할 거고, 내가 좀 살이 찌고 싶다, 너무 말라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걷어들이는 음식, 신맛이 나는 음식 또는 뭐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단맛은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허약한 것을 보호해 주는 느낌. 아이들 어렸을 때 배가 땡기고 아플 때 먹는, 또는 뭐 변비가 있을 때 먹는 보약 같은 게 소견준탕이라고 유명한 약인데, 거기에도 이제 교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구청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호하게 하면은 팽팽하게 경련이 일어나고 아픈 것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다. 단맛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짠맛은 작용점이 아래로 작용을 하고 주로 신장을 보호하거나 사하거나 신장 쪽에 작용을 한다고 많이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5가지 맛, 그러니까 음양오행설의 하나의 어떤 사상적인 개념이죠. 효능을 보면 청열, 해독, 양열, 지열, 혈액을 시원하게 하고 지혈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면 똑같이 지혈 효능이 있더라도 얘는 따뜻하게 해서 지혈을 하고 얘는 차갑게 해서 지혈을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장리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거나 고지혈증에 좋다. 그래서 간, 담에 작용하는 약 성질이 인진쑥, 인진호보다는 못하지만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는 더위지기 또는 한인진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쑥, 약쑥이죠. 약쑥은 이제 성질이 따뜻하니까 추위를 많이 타는 여성분들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평소에 자주 보시는 이제 쑥 모습이죠. 황해쑥 또는 뭐 쑥, 산쑥을 기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약재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임진쑥은 아까 봄철에 채취하는 것은 면인진이라고 하고 가을철에 채취하는 것은 인진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진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진호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인진, 한인진, 더위지기는 이런 모습으로 말렸을 때, 그다음에 개똥쑥, 항암이나 항균작용, 항말라리아 작용이 있는 개똥쑥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개똥쑥의 잎은 수치 없다고 할까요? 좀 가늘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말린 약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엽 또는 약쑥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고 부인과나 냉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알아볼 인진쑥은 서늘하거나 약 차갑기 때문에 신실하고 습이 많고 열이 많은 그런 건장한 남성들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여기 박원의 전원 이야기 라는 이 선생님의 블로그에 쑥과 관련된 이 사진이 정말 명확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철쑥, 위에도 사철쑥, 아래도 사철쑥입니다. 얘는 약간 꽃봉오리를 맺은 형태 같죠. 사철쑥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이 더위지기는 약간 좀 이렇게 모여서 톱날 같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개똥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느다라면서 아무튼 수치 없는 느낌, 좀 성긴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마 이 정도 보시면 거의 그래도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철쑥과 더위지기, 개똥쑥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보면 사철쑥, 더위지기, 한인진입니다. 그리고 개똥쑥, 청호, 인진호, 한인진, 청호.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인진호는 황달의 성약, 황달을 치료하는 성스러운 약으로 유명한데, 황달이라는 것은 체내에 빌리루빈이 많은 상태입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생기는 부산물로 간에서 처리가 되어 담즙과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이나 담의 문제, 기타 문제들로 인해 눈, 얼굴, 피부 등이 노랗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별로 인해 생겨 황색이 선명하고 병증이 급한 양황과 면기에 그을린 듯 짙고 어두운 상태를 띠며 손발이 차갑고 맥에 힘이 없는 음황으로 구분합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감정 중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도에 바뀌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관리자 한 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화를 내고 정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셔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분이 간 경변이 있으셨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좋지 않으면 화를 쉽게 내고 또 화를 잘 내면 간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게 됩니다. 긍정적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